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과기대부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서 극한 리미트 구하기. 얘는 그냥 뭐 산수죠. 산수입니다. 뭐 3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an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그죠? ln으로 진수의 곱하기로 돼 있는 부분을 다 쪼갠 거죠. 어떻게? 더하기로 다 쪼갰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해서 뭐 항상 이렇게 꼭 나타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은 이 문제는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갖고 내가 연산할 것 같으면 굳이 해서 시그마까지 표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시그마에서 뭐로 넘어갈 거냐면 정적분도 넘어갈 거예요. 정적분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뭔가 규칙성이 있다 그러면 항상 시그마로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식으로 표현하는 훈련 하세요. 아시겠죠? 단순히 연산해서 내가 뭐 쓱싹 지워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열의 8문제는 시그마화 해야 보여요. 해서 내가 얘를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n분의 1 앞에 곱해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변해가는 게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죠? 얘가 변해가잖아. 그래서 여기다 k, 얘가 k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an이 얘야. 그러면 얘가 앞에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리미트 an. 그럼 이 an 자리에다가 얘를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형태를 딱 보고, 그죠? 요 형태를 보고 이 형태를 딱 보고 아, 이게 정적분이구나. 무한급수로 표현된 정적분인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늘상 말하잖아. 형태 중요해, 형태. 형태는,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중요하다고요? 리미트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부터 중요하다고. 리미트. 봐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리미트, x가 무한소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우리가 1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얘가 뭐 2x면 여기도 2가 돼야 돼. 이런 형태 있잖아. 이 형태가 중요한 거는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갈 때부터 중요한 거야. 극한의 개념이. 그럼 리미트가 들어가서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야? 시그마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오죠? dy dx. 미분이죠. 그것도 리미트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것도 뭐죠? 극한이잖아. 잘게 쪼갠 걸 갖다 무한히 더한다. 그것도 극한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형태가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얘도 뭡니까? 이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봐봐. 정적분으로 표현된 극한, 그러니까 무한급수로 표현된 극한을 갖다가 정적분화 시켰을 때 그걸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라고 하는데 이것도 논술에서 정해져 있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식에서 여기로 갈 때 꼭 반드시 뭘 적어야 된다?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이겁니다. 정적분의 정의가 얘예요. 오케이? 자, 다시 여기다 적어봅니다. 봐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p k n분의 p 이런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 쫙 자연스럽게 안 적히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얘를 x로 채워난다 치면 a서부터 a 더하기 p까지죠. a에서 p까지 뭐가 fx dx 이게 바로 뭡니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잘 봐. 쌤 제가 이런 게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요. 시그마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시그마 나오고 리미트 나오면 무조건 다 인테그랄, 정적분은 가는 겁니까? 개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정적분의 여기 무한 급수로 표현된 요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형태 중에서? 내가 이 형태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겁니다. n분의 p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갖다 치면 그죠?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a 플러스 n분의 pk가 x로 바뀌었다. 그래서 f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x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n분의 p가 dx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정확한 뜻은 바로 뭐냐면 얘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분의 p가 dx로 바뀌는 겁니다. d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잘게 쪼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분을 잘게 쪼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x축을 잘게 쪼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잖아. 그죠? 우리 정적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거 넓이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x축의 요 부분이 n분의 p란 말이야. p를 n등분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n분의 p를 갖다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인다라고 해서 이 사각형을 잘게 거의 띠처럼 선처럼 쪼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가로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봐봐. n분의 p. p는 구간의 길이 상수잖아. 근데 n을 무한대
다시 말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게 0이 가는 거잖아. 그게 dx라고요. 무슨 알겠죠? 이 식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겁니다. 이거 n분의 p예요. n분의 p라는 형태가 있어야 인테그랄 정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쌤, 그럼 이게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군요. 가 아니고 간혹가다 이게 뭐죠?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호 안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돼? 끄집어내서 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의 산수 연산은 조금 더 서성한 이후에 있는 학교들 라인에서도 나오고요. 수능에서 4점짜리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주중에 그런 것도 훈련할 거고 주말에 또 나랑도 훈련할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있잖아. 이게 n분의 1. 그럼 이게 n분의 요 n분의 p가 있다면 요 안에도 n분의 p가 있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야. 뭐 있죠? 이렇게. 그죠? n분의 1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한.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n분의 k를 x로 치환한 거고요. 뒤에 거는 뭐죠?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치환한 거고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n분의 k를 x로 치환하던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치환하던 같은 거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형태의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 한 거죠? x축의 평행이동입니다. x축에 바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넓이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같은 거거든요. 1 플러스 x에서 x축의 방향은 플러스 1이니까 식에다가 여기 x에다가 x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x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0서부터 1까지는 구간, 점이잖아. 그러니까 1씩 더해서 0이 1 되고요. 1이 2 됐다. 이 소리입니다. 다 일장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적분 구간 안에 상수가 0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얘는 식 자체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건 되게 유명하죠. 인테그랄 lnx. 그죠? 앞에다가 1 이렇게 놓고 부분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하거나 그런 친구 없겠죠.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나오겠죠. x lnx 빼기 x는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일로 처음에 가는 친구들 많을 텐데 선생님이 혹시나 요거 그냥 높아시면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건 두 개는 같은 거다. 근데 기하적 의미로 평행이동된 형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산수는 끝납니다. 다음에 얘는 이제 연관성 없다 그랬죠. 과기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년에 네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fx가 x분의 lnx 이렇게 나왔을 때 얘 증가하는 감소하는 선생님은 지금도 얘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에다 옆에다 그려놓습니다. 뭘 그려? y는 분모 x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다 내가 써놓은 거지. 자, 선생님 지금 하는 게 뭐냐면 x분의 lnx입니다. 그럼 얘도 y는 해서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는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y는 x, y는 lnx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정근선 형태할 때 그 상황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그려놓고 자, 양수인 범위에서 증가함과 감소하는 구간을 하십시오. 당연히 뭐하죠? 미분 때리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건 당연히 없고요. 왜? 어쨌든 x가 또 양수니까. 그럼 분자가 0 되게 하는 거 2.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게 바로 증간표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표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이게 증간표예요. 그러면 분자가 여기 얘가 0 되게 하는 게 얘가 1 되게 하는 건데 1이 되는 게 하는 것은 무리수 2. 그럼 얘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양수겠죠. 무리수 2보다 크다. 그럼 뭐 2의 제곱 생각해. 그럼 1 빼기 2잖아. 그럼 음수잖아.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x가 2보다 큰 데서는 감소하고요. 그래서 뭐다? x가 2에서 극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증가와 감소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봐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극한의 개념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거 하면 때 아까 선생님 했던 요거 보는 거죠. 그죠? 0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y는 x,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음의 무한대로 가죠. 얘가 0에 가까이 가고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요. 0은 절대 될 수 없고요. 그죠? 어쨌든 상수잖아. 그럼 뭐 얘는 뭐 되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다음에 무한대로 가. 그럼 얘가 무한대로 x가 이렇게 가. 그럼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게 하고. 즉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얘가 훨씬 더 큰 무한대잖아. 그죠?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에 꼬라지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봐봐. 얘 같은 형태를 선생님이 지금 끝까지 결론해서 이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수능 수학이든 논술이든 그래프 그리는 요령
첫 번째 뭐라고요? 기준점 찾기. 두 번째 뭐라고요? 점근선. 그게 바로 뭐야? 극한 개념이야. 자, 어떻게 한다? 이걸 통해서 내가 극값을 찾았습니다. 뭐야? x가 2에서 2분의 1, 요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겠죠. 무리수 요구할 때 얘 2분의 1. 근데 이거 뭐야? 요 점을 찍어. 이게 기준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극대가 될 수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했죠? 극대 극소 해서 찾았으니까 그냥 극대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개형을. 그리고 나서 뭐죠? 무한대가 그러니까 0에 수렴해. 0에 가까이 가는 게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걔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다음에 0 오른쪽 0 오른쪽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라고요. 그럼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면 그게 개형 그리는 순서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완성된 것만 그렸으니 보니까는 뭐부터 그리는지 모르잖아. 얘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바로 뭡니까? 변곡점 나오겠죠? 그럼 변곡점 같은 케이스는 요 극대랑 여기 연결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예요. 해보면 무리수 2보다 큰 수가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고 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려놓습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죠. A하고 B가 2보다 크다. 그럼 뭐죠?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감소 구간인데 감소 구간이므로 요거에서 뭐 된다? 부동함이 바뀐다. 이거 쓰시는 거야, 이거. 그죠? 아까 제가 말했죠. 얘 함수값하고 얘 함수값을 레알 구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 FA는 A분의 LNA고요. FB는 B분의 LNB인데 크로스 바꾸시면 되겠죠. 왜? 다 양수죠. 다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어떻게 알아요? A하고 B가 전부 다 뭐였어? 무리수 2보다 크잖아. 그럼 양수는 맞는데 이거조차도 뭐죠? 1일 때가 그러니까 무리수 2일 때가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그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1보다도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양수니까 뭘 말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증가와 감소 범위 갖고 이거 멘트 날리시는 겁니다.